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내에 계신 그리고 해외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산따라TV입니다. 오늘은 2018년 1월 24일 12시입니다. 신문을 보다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글을 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글은 이것입니다. 실론인데 중국몽 추종보다 한미동맹이 훨씬 중요한 이유. 조선닷컴에 나와 있는 기사죠. 여기서 이 글자를 크게 하고 뭐 색깔을 칠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그대로 아래 한글로 옮겨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자 합니다. 실온 중국몽 추종보다 한미동맹이 훨씬 중요한 이유입니다. 중국의 꿈이죠. 이 글 내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중국의 꿈이라는 것은 현재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패권을 중국이 빼앗아 가겠다. 중국은 세계의 패권을 미국으로부터 가져가겠다. 그게 중국의 꿈이죠. 이 중국의 꿈 추종보다는 한국과 미국 현재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동맹이 훨씬 중요하다 라고 하는 제목이죠. 100% 동감합니다.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 전 국립외교원장, 이분이 쓴 글 내용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비판적인 시각 가지고 살펴보고, 그러나 여기 제목에서와 같이 중요한 그 주장의 흐름은 제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 3시 17분에 올린 글이네요. 일각에서 미국과 중국 관계를 병자호란, 명나라와 청나라 교체기에 비유하고 있다. 중국은 30년 뒤 초고령 사회지만 미국은 그때도 젊고 역동적인 나라다. 양국 사이에 늘뛰기 하면 어느 한쪽 수도 신뢰받을 수가 없다. 한국의 현재 상황을 비판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고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보다는 미국이 앞으로 30년까지도 미국이 더 강하고 패권을 가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투키디데스가 쓴 필레폰 네소스 전쟁사에서, 이분은 이 전쟁사를 읽어보셨는가 봐요.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에서 도시국가 아테네는 조그만한 나라인 그 멜로스가 대화로 문제를 풀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테네는 그 당시 강한 나라였는데, 아테네가 말하기를 정의란 대등한 국가 간에나 통하는 것이지 대국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소국은 그에 따라야 된다, 순응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최후 통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강대국 정치의 본질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본질은 힘의 논리이다. 힘의 논리다. 국제 정치를 공부하다 보면은 바로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강대국 정치의 본질은 해야 되죠. 힘의 논리다. 이 말이 요즘처럼 실감난 적이 있을까? 방어 무기 배치인 사드에 경제 보복을 하고, 웃기는 거죠. 이 중국 공산당이
웃기는 거예요. 최고의 손님 맞이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 저는 이 말에는 동의가 안 됩니다. 중국 공산주의인데 그 나라가 어떻게 최고의 손님 맞이 문화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공산주의인데. 그리고 국빈 방문한 우리 대통령. 문재인이 대통령입니까? 쿠데타로 지금 정권을 뺏은 사람이죠. 이것도 제가 인정을 안 합니다. 혼밥으로 홀대했다. 이건 맞죠? 가서 혼밥 먹고 왔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자,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강대국 마음대로 약소국을 주무르던 강대국 정치와 제국주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라고 이분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도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그러는데 중국이 제국 아닙니까? 중국이 저 모태동 시대에 티베트 침략해서 아직까지 지금 삼키고 있잖아요. 아직도 안 토해냈잖아요. 지금 티베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분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위구르 지역은 어때요? 그 다음에 내몽고는 어때요? 중국 제국주의란 말입니다. 예? 중국 제국주의. 예, 나중에 이거 또 우리가 중국 제국주의에 대해서 또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티베트를 침략해서 아직까지도 삼키고 내뱉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위구르 지역도 마찬가지고 내몽고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뿐입니까? 앞으로 뭐 한국도 잡아먹을 것이고 일본도 잡아먹을 것이고 그들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국 제국주의 시대에 막을 내린 거 아니에요. 이거 제 생각이, 이분의 생각은 이렇고 제 생각은 여전히 중국은 제국주의다. 중국 제국주의. 이 중국 제국주의 아니려면은 뱉어내야 되죠. 티베트 독립시켜줘야 되고, 위구르 지역 독립시켜줘야 되고, 내몽고 뱉어내야 되고, 예. 뱉어내기는커녕 한반도까지 삼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패권을 쥔 미국은 법과 제도에 입각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모색했다. 예, 이거 맞는 말이죠. 패권을 쥔 미국은 법과 제도에 입각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모색했다. 독일 나치와 일본 군국주의를 전범으로 처벌하고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국제기구를 창설했다. 자유무역 질서와 자유항행 원칙도 확립됐다. 네. 이 덕분에 우리가 편안하게 무역하지 않습니까? 힘이 우선시되어 온 국제관계에서 국제법과 제도가 작동하는 질서로의 전환이었다. 덕분에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초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에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오늘날 한국이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미국이 주도한 전후 국제 질서에 힘입은 바 크다. 예, 100% 이 글에 동의합니다. 동감합니다, 저는. 예. 자, 이 사진 보세요. 예, 조선일보 나와 있는 사진인데, 예, 뒤에 국기가, 성조기가 있고, 그리고, 중국 국기인 오성기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패권 전쟁을 암시하는 그러한 사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스판 위에 이제 말들이 놓여 있고 그 뒤에 양국 국기가 있어서 패권 경쟁의 일면이랄까, 패권 경쟁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처신을 잘 해야 산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국제 질서가 최근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작년 가을 19차 공산당 대회를 계기로, 예, 공산당이란 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공산당, 중국은 공산당이다. 예, 공산당, 중국은 공산당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공산당 대회를 계기로 중국은 2050년까지 미국을 제치겠다는 패권 도전장을 던졌다. 예.
중국은 군사력 강화와 함께 유라시아를 공략하는 1대1로 전략으로 노골하고 있다. 자, 얼마 전 문재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1대1로 이걸 격찬했죠. 한국이 여기 동참해야 된다 그랬죠. 말 되는 소리입니까? 그 말은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정전을 하고 있는데 미국을 등지고 중국 편에 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콩고물이 떨어지겠습니까? 벌써 오늘 신문 보니까 한국 삼성 LG 세탁기에 50% 관세를 물어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자, 우리가 미국과 중국 이 패권 전쟁에 태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 맞서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에서 중국을 사실상 적국인 경쟁국으로 공식 지칭했다. 여기에 일본과 러시아까지 가세 한반도 주변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강대국 정치의 부활을 연상케 한다. 우리 사회 일각에는 요즘 국제정세를 병자호란의 명청교체기와 같은 패권교체기로 보면서 패권교체기 이거 이제 패권이 교체한다. 미국에서 중국으로 패권이 넘어간다고 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그러나 이 글을 쓴 분은 그렇지 않다. 패권 교체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국을 택해야 한다는 광복관념에 있다. 현 정부는 미국의 구상에서 소위 산불로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거부하면서 우리를 작은 봉우리로 비유하고 중국몽과 1대1로를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로 자기했다. 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나라 망하는 길이란 말이다, 이게. 예?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이게. 현 정부는 미국의 구상에서 소위 산불로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거부하면서 우리를 작은 봉우리에 비유하고 중국몽과 1대1로를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로 자리매김했다. 벌써 미국이 이 중국의 이 1대1로를 파괴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김정민의 그 자연사 박물관 여러분 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여러 군데 이 1대1로 중국의 1대1로 이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공작을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중국몽과 1대1로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중국에 붙어 있는 운명 공동체, 중국도 망하고 한국도 망한다 이 말입니다. 과거 중화질서에서와 같은 조공의 관계 복원을 우리가 원하는 종착점인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분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 세계은행은 2019년 중국 경제가 죄송합니다. 중국 경제가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이 전망은 예상이 빗나갔다. 최근 대다수 보고서는 2030년에도 역전은 불가능하다고 보며 일부만 2050년쯤으로 추정한다. 국제정치에서 역시 이제 국제정치란 말이 나오네요. 아까 강대국 이 세계 질서 힘의 논리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까 이후에서 강대국 정치의 본질은 힘의 논리다. 역시 이제 국제정치를 알아야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정치에서 30년 후를 예상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국제정치에서 30년 후를 예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이. 미국 주도권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 주도권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20세기 들어 독일, 일본의 군국주의 도전, 소련과의 냉전 대결, 그리고 일본 경제의 도전까지 세 차례의 도전을 이겨냈다. 중국의 도전도 물리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시가총액 최상위 기업들은 구글,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창의적 아이디어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부를 창출하는 곳들이다. 애플의 아이폰은 메이드 인 차이나지만
수출 가격 600달러 중에 600달러니까 그러니까 한 개당 아이폰 한 대당 가격이겠죠. 약 6, 70만 원. 중에서 중국 이익은 현지 근로자들이 얻는 6달러 75센트가 전부다. 150달러는 한국, 일본의 부품 업계의 몫이며 나머지는 모두 애플 몫이다. 예, 이것이 글로벌 경제의 현실이다. 돈은 누가 번다는 겁니까? 결국 미국이 돈을 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라 할지라도 사실은 6달러 75센트하고 150달러, 뭐 160달러라 치도 200달러라 치도 400달러는 미국이 먹는 거 아닙니까? 400달러 이상을.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중 교육은 14% 늘었다.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입 안 하면 자기 나라 물건도 못 만들고 자기들이 수출하는 수출품을 만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중 교육에 우리가 갑이고 중국이 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무역 우리하고 무역 안 하면 누가 더 많이 손해 보는가? 중국이 더 많이 손해 보는 구조라는 것이죠. 자, 근데 중국 공산주의가 얼마나 멍청한가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중 교육은 14% 늘었다. 한중 관계는 우리가 중국에 종속된 게 아니라 중국이 우리 중간재를 필요로 하는 상호 의존 관계이다. 참 말을 너무 참 부드럽게 표현했습니다. 앞에는 한중 관계는 우리가 중국에 종속된 게 아니라 중국이 우리 중간재를 필요하는 우리에게 종속된 관계다. 이렇게 말하면 더 좋겠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갑이고 중국이 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무소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을 무소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중국도 우리 중간재를 수입 가공해야 자국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 결국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 모두 사실상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미국에. 여기에 이렇게 쓰고 싶어요. 제가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 달려있다. 예, 저는 이렇게 쓰고 싶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 글자 넣고 크게 좀 해가지고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 달려있다. 결국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 모두 사실상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 달려있다. 미국의 다른 강력한 힘은 인구 구조다. 또 미국이 여전히 강한 패권을 가지고 계속 패권 국가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이유가 인구 구조. 2050년 중국은 최고령 사회가 돼 인구가 줄지만 미국 인구는 현재 3억에서 4억 5천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30년 뒤에도 미국은 세계에서 여전히 젊고 역동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새롭게 평가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지난 65년간 우리 번영과 안전의 핵심 축이었고 여전히 사활적 중요성을 갖는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으로 축출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있는 이 문재인 일당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 이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중국에 가 붙어가지고 나라 망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현실로 다가온 북한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변변한 방어 수단도 없는 현실에서 동맹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100% 공감하는 말입니다. 한미동맹이 굳건해야 중국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한미동맹 이거 없으면은 중국은 한국을 완전히 졸개 취급하고 완전히 개 취급할 겁니다. 이번에 문재인 중국 갔을 때 중국 대하는 태도 봤죠. 우리가 한미동맹 이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이 다른 나라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밑바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늘뛰기 하는 나라는 어느 한쪽으로부터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예.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과 한편으로서 한미동맹, 여기에 집중하고 해야 된다. 중국 두려워하지 말고, 중국은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중국은 우리가 갑이지, 갑이고 중국은 을이지, 중국을 두려워하지 말고 미국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글이라 생각됩니다. 이 글을 읽으니까 예전에 미국 대사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함께 갑시다. 미국 그 패권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 미국이 우리 보고 함께 가자 하는 만큼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가 함께 가주십시오. 사정을 해도 못한데 패권 국가인 미국이 우리 보고 함께 갑시다 이 말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쓴 글 내용대로 패권 국가인 미국과의 동맹에 주의를 기울이고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중국을 따르지 말고 한미 동맹의 동맹을 우선시해서 미국과 함께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오늘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 교수님께서 쓰신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